전국에 호빠라고 하죠. 호빠. 호스트바를 돌면서 성착취 영상, 이제 강간하는 장면 이런 걸 찍었던 놈들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버닝썬 사건의 그걸 보면은 비슷하기도 하고, 왜냐면 마약이 이용돼서, 그래서 물뽕같이 이제 단일한 물뽕이 아니라 칵테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효과가 더 높게, 대구에서 이 과외 강사인가 이런 놈이 했던 것과 비슷한. 근데 이 놈은 그냥 전국을 도르는 이 두 놈이에요. 30대 두 놈인데 6년 동안 전국의 호스트바를 돌면서, 호스트바에 오는 여성들이라는데 호스트바에 그 업소 여성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이렇게 알게 된, 그 신원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따로 불러내 갖고 이 마약을 먹여서 강간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놈 둘인데, 이놈들에 대한 형량이 참 해괴해요. 징역 7년 각각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특수강간, 특수중강간, 마약류관 형정인데, 문제는 아니 이게 한둘이 아니라 모두 6년 동안 최소한 20명 넘는 여성들을 강간하고 마약을 이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강간하고 찍고 그걸 보관하고 했는데도 2017년부터, 그런데도 이게 무려가 영상이 280기가예요. 자기가 그런 피해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경찰 조사 확인하니까 이랬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수면제를 이용했다고 하고, 그런데 신종마약을 섞어서 액상형 합성 대마와 플러스해서 이제 칵테일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연쇄강간범이죠. 연쇄준강간범 혹은 더 위험한 놈들인데 달랑 7년이야. 이것도 1심에선 그냥 4년이었어. 그런데 2심에서 추가로 밝혀져서 7년인 거야. 도대체 이 판사 새끼들은 도대체 무슨 대가리에 총 맞은 새끼들인지, 장기간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고 계획적 반복적으로 강간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은 실형도 확정할 수 없어. 본인 판결문에 분명히 써놨어. 그런데 이 황당한 거는 이 판사놈들이, 피고인 범인들이 공소사실을 다 인정했어. 반성하고 있다. 이런 개 같은, 아니 당연히 잡혔으니까 인정하고 증거가 있어 인정하겠지. 네? 하여튼 이런 판사 새끼들이 도대체 그냥 막 분노가 막. 근데 이게 이런 놈들이 그냥 뭐 어디 클럽이나 아니면 어디 뭐 노래방이나 어디든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든 가서 여자들 이거 마약 먹이고 강간하고 찍고, 그걸 무려 6년 넘게 했는데도 그냥 달랑 7년이야. 그것도 이게 수사가 잘못된 건가? 재판이 잘못된 건가? 재판이 잘못됐겠지. 검사들이 뭔가 놓친 건가? 야, 참 이건 너무하다. 이런 새끼들이 얼마나 위험한데. 아니 생각해보시오. 6년 동안 이러고 다녔는데 이거 이제 어쨌든 6, 7년 어때 살다가 나오면 이거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성했고 뭐 인정하고, 아니 인정했고 반성, 도대체 이건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종류의 판결과 형량은,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사실은 뭡니까? 거세를 해야죠. 확적 거세든 뭔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작년인가 기억나실 겁니다. 무려 18년 만에 연쇄강간범이, 그것도 미성년자 연쇄강간범이 잡혔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8년 전에 그 이전에 5명을 범행을 했고 이랬는데 잡혔는데 2006년도에 그때 13살짜리를 강간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그랬고 그때 10살 아지를 강간했어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뭐 거의 뭐 그 피해 연령을 상관하지 않고 이게 선택적인 아동성 기호증일 것 같은데 근데 이때 이놈은 그냥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18년 2023년도에 흔히 말하는 절도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걸 한 거죠. DNA 대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 그놈이었던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놈이 이제 말하자면은 17년 이제 그 선고를 받았는데 사실 그것도 웃긴 거는 얘가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대여섯 명 연쇄강간범인데 달랑 17년 무기징역을 해도 시원치 않은 놈은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 피해자 물론 이 피해자 10살짜리 피해자들은 그 강간당해서 자궁이 완전히 파열됐고요. 조두수 사건이죠. 그리고 나머지들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돼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데 그런데 이 새끼는 달랑 17년. 이건 완전히 찢어 죽여야 되는데. 응? 근데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자 2005년 2006년도에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가 그냥 미제 사건이 돼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수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2023년에 절도죄를 해서 잡혀갖고 뒤에 보니까 그러면은 이 새끼가 2006년도에 범행을 하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착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이가 이놈이 51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뒤에도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을 것이고 근데 범죄를 저지른 이전에는 그 DNA를 흘린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DNA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테니까. 근데 그 뒤에 DNA라는 개념 말고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다른 감감이 있겠죠. 그러면 아동 연쇄 강간범을 실제로는 2005년 6년도에 안 잡은 걸까요? 못 잡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찮으니까 안 잡았겠죠. 뭐 이렇게 애들 뭐 연쇄 강간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연쇄 강간 아동 연쇄 강간 생겼겠습니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 갖고 뭘 하다가 결국은 잡혔지만은 그건 DNA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그때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왜 못 잡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야죠. 그때 사건에 담당했던 형사놈들이라든가 그 기록을 확인해 갖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뭐 요즘 많이 그 TV나 아니면 케이블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되게 그 자랑질하고 자기들 뭐 과학 수사가 대단하느니 뭐 지가 무슨 한국 과학 수사에 뭐 가장 뭐 제일 잘난 놈이니 뭐 이런 놈이 나와 갖고 막 선처되는 꼬락선 지가 무슨 사건을 해 갖고 했다는 저는 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지들이 달랑 그것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고 효과적으로 한 건지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마치 그 자랑질하듯이 와서 좋다. 그러면 니네들이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당시 니네들이 한 것 중에서 미제 사건이 몇 개고 못 잡은 게 몇 개고 아니면 또 실패한 거 이런 것도 다 공개를 해갖고 하면은 나는 오케이. 근데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죠. 잡은 것만 가지고 뭔가 뭐 대단한 놈들처럼. 어,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가 무슨 뭐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도 있고 뭐 이상한 놈들 뭐 전직 경찰이라는 놈들도 있고 뭐 이런 이상한 놈들 다 좋아. 오케이 인정. 그래 뭐 그건 잘했지. 근데 전체적으로 네가 맡은 것 중에서 뭔 못했고 뭔 했고 뭔 실수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그 판단하지 않고 지들이 잘했다니까. 이런 사건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대단히 쉽게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그건 누가 합니까? 안 해보니까 모르죠. 그러고도 뭔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는지 참 저는 한심하다. 한심하다. 그걸 하지 않는 한 과거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미제 사건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사건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들이 강간 사건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오랫동안 분명히 그때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자 요즘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한번 그 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자가 왔어요. 아니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내 이름으로 카드가 만들어졌다는 거. 나는 카드 시킨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지르고 보는 거죠. 이 개새끼 나를 속이려 그래? 나는 카드 시킨 적 없어. 그래 이 개새끼 막. 실제로 난 시킨 적이 없거든. 근데 여성들이라든가 그리고 좀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노인분들이라든가 문자가 왔는데 카드 배송 이게 뭐예요? 전화가 왔는데 카드 배송됐대. 그다음에 시킨 적 없는데요? 그래? 그럼 누가 신원 도용해서 이것을 뭐 발급했나 봐요. 확인하려면 이 제가 찍어주는 번호로 그 전화 확인해 보세요. 그거 누르면 바로 보이스피싱 걸리는 겁니다. 요즘은 또 소위 말하는 스미싱으로 하면 안 보내니까 직접 집 근처에 와서 전화해서 나와서 받고 이래요. 굉장히 다양해지죠. 특히 고액 피해자의 8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 예방 이런 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도 금융감독에 따르면 2억 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의 80%가 여성이고 60대 여성이 과반수. 강남 3구의 피해액 30%를 차지했다. 근데 미끼 문자에서 아직 직접 하는 별의별 지랄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은행원이 이 거래가 이상한데요. 그 할머니 이거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이거 저 잠깐만 기다리세요 했더니 그 피해자가 아니야. 이거 내 아들한테 주는 돈이야. 21억 날렸습니다. 그 보이스피싱범들은요 굉장히 치밀하고요. 일단 주소,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일단 노출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 범죄자 놈들은 대부분 금융사 상담센터와 거기서 일한 경험도 있는 애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묘해요. 물론 지금 이게 탐지 시스템이라든가 이 어떤 금융기관에서 이런 대비책도 막 해야 되지만 현장 대응도 되는데 이놈들은 그걸 보고 더 높게 연구를 해갖고
절대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면 안 되고, 뭘 다운로드해서 휴대전화 다운로드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인 게, 어르신들이 그 유튜브 많이 보시고 인터넷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쉽게 핸드폰이 장악될 수 있는지를 참 알려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 뭐가 깨림칙하면은 경찰 112 금감원에 연락하시고, 뭐가 조금 깨림칙하면 그냥 무조건 끊으시든가. 네? KT는 후후, LG는 익시오, 이런 앱을 설치도 갖고 알람을 받으시고, AI 보이스 탐지 서비스도, 이거는 이 범죄자들이 지능적으로 하면 이 시민들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절대 공짜는 없다. 이 사기꾼 새끼들 이거 다 뚫려 잡아 죽여야 되는데. 지구대에 대한 경찰 인력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경찰 지구대 중에 제일 바쁜 데가 어디? 경찰,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여기는 경찰 한 명이 담당해야 될 일 건수가 1년 동안 46,000. 한 명이 하루당 1.18건. 종로 2가도 1.04. 그런데 저 청와대 앞에는 0.14. 우리 8배, 16배. 그러니까 이건 좀 뭐 뒷배가 있거나 아니면 좀 놀보지긴 애들은 지구대 돈은 어차피 똑같이 받으니까 그냥 공익지구대 가면 머리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력 불균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 전화를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경찰서장이 신고 건수, 범죄 발생 건수, 이걸 인구수, 지역 대위에서 인원을 배치하긴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거를 인원을 이렇게 발생을 했지만 또 다른 데서 또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다 더 이윤호 같은 사람들은, 고려사회부대 경찰학과 석좌 교수라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과학적으로 치안 수요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과학적? 뭐가 과학적이야? 치안 수요라는 게 뭔데? 그럼 치안 수요라는 게 거기서 더 많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야? 아니면 액수가 더 크다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분명히 말은 맞죠. 더 과학적으로 치안 수요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거는 말의 성찬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치안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실제로 이것은 경찰청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나 아니면 그 구에서 예산을 주면은 당연히 거기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경찰청장, 뭐 경찰서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경찰서장은 1년마다 하고 가요. 서울경찰청장도 뭐 2년 하다 말고 그래요.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의미가 없고 경찰서장이 조정을 하는데, 경찰서장은 자기가 이어간 게 없으니까 그러다 이쪽 인력 빼서 저쪽 인력 빼다가 문제 생기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대충 몸 때우고 말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위원회나 자치경찰위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돈을 주는 데에서, 그래서 이런 지역경찰은 지역경찰의 돈을,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다 개소리입니다. 무슨 과학적 치안수요 놀고 있니? 치안수요 많다고 하면 누가 그럼 경찰력 거기다 배치할 건데? 그럼 경찰력 뺏기는 데는 가만히 있으니 이런 일도 있네. 경찰 디지털 역량 평가가 경찰 내부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제 나이 왔다 갔다 뭐 50대 이제 초후반 초중반이면은 경감 이런 애들인데, 애들도 이제 순찰하고 해야 되는데, 소위 그 내부망의 어떤 인터넷 어떤 그런
잘 입력도 못해. 그러니까 느려. 그러니까 이거를 젊은 애들이 대신해줘.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찰의 디지털 역량에 따라서 뭔가 이 평가를 하는 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경찰이 하는 어떤 현장 경찰의 하는 업무라는 것이 컴퓨터 앞에서 이거 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사실 생각해보면 아까 경찰서 마포경 홍익지구대 애들이 제일 힘들다. 거기서 디지털 능력은 떨어져도 현장 대응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웬만하면 디지털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젊은 경찰 애들과 나이 들어갖고 디지털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 사이에 어떤 점수 조정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역 경찰은 지역 경찰에 맞는 사람들 뽑아야 되고, 그리고 경찰을 채용할 때 애초에 거기에 맞게끔 채용하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예전에 채용했던 애들, 예전에 채용했던 애들은 굉장히 그런 걸 못했던 애들. 이거는 디지털, 이건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것도 치안 수요로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어제 나온 것 중에 박영수,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유죄를 받았어요. 즉, 바로 구속이 됐죠. 아직도 대장동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근데 재판이 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본질은 다 빠져나가고 격까지만. 에휴, 참. 그러니까 돈 있는 놈, 권력 있는 놈들 빠져나가고.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직도 재판 중에. 아, 지겹다 지겨워. 수천억 전세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형량이 너무나도 형편없다. 7년? 딸랑. 피해자들은 원래 7년이었는데 15년으로 올라갔어. 10년 막 그래. 근데 전사자기 피해 수백 명, 자살하고 고통받고 이혼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 새끼들은 수천억 헤쳐먹고. 전사자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놈들이 사기 범죄만 제대로 수사했어도 고통스럽죠. 사기 범죄 당하면 목숨 잃는 것만큼 아니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럽죠. 평생 재산을.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